네, 지난주 금요일에 판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라임 사태의 쩐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들이 기소됐다는 소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검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만 1인당 향응액이 93만 9,167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100만 원 기준에 미달돼서 무죄다. 이런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교수 연결해서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병입니다.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직 제가 판결문을 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시 접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전직, 현직 검사에서 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있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해서 5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재판 과정에서 2명이 더 있다는 이유로,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 나온 사건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여기에 예. 이제 검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2명의 검사는 중간에 가버렸기 때문에 예, 중간에 갔고. 그때 이제 예, 나왔던 그러니까 술값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96만 원인가 돼가지고 100만 원 기준에 미달돼서 기소를 안 했고 그렇죠. 2명을 기소. 나머지 3명의 검사들은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14만 원이 돼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에서 이 자리에 전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이종필 전 그러니까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잠깐 있었기 때문에 잠깐 있었다는 거죠. 예. 이들이 먹었던 술값도 일부 제외된다고 해서 93만 원 계산했다며요, 재판부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납득이 되세요? 예, 저는 김종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마찬가지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예. 일단 접대라고 하면 사람을 시간별로 계산해 접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불러서 술을 사고 대접을 했다는 거 전체로 접대를 했다고 보는 거지. 예. 그리고 자기네 회사 관련된 사람도 포함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접대한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친구들도 같이 불러 접대하고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거를 1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계산한다는 건 좀 살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이런 식의 계산법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술이 몇 병이 들어갔고 그러면 먼저 자리를 뜬 사람들은 몇 잔을 마셨냐. 그래서 몇 분에 몇 잔인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예, 예. 그럼 그다음에 안주는 몇 개 집어 먹었는가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좀 어쨌든 접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하고 많이 다르고요. 네. 만일에 이게 이제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계산해 줬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김봉현 회장인가요? 이분이 이제 본인의 폭로로 이제 밝혀진 사건이고 나중에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수사팀에 합류를 해요. 네. 수사팀이 되고 향응 받은 검사 중에 한 명이. 예. 이분이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 이제 한 명이 기소가 됐죠. 이분 한 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로비를 했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뇌물로 봐야 될 사안이지.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할 게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했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뇌물의 의혹이 굉장히 이제 짙은 사건인데 이거를 금액을 낮추고 그것도 그 낮춘 것 자체도 이제 결국 그쪽으로 포커스를 몰아간 게 뇌물이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이다라는 점으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예. 만일에 뇌물로 봤다면 이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가 됐다라는 것만으로 대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수사를 해서 뭐를 봐줬어야 대가성이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뇌물죄라는 거는 소위 이제 직무가 돈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것이 이제 뇌물죄의 이제 기본적 구성 요건이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직무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를 모두 포함되고 심지어 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그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이면 여기에 직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고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뇌물죄부터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 예, 직무에 관한 이제 부정한 대가, 예. 직무에 관한 부정한 대가라는 것이 뇌물이기 때문에 뭐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가서 받지 않아야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뭐 향응 포함해서죠. 이익이라는 건 향응도 포함되는 거라 당연히 이제 저희는 상식적으로 뇌물죄라고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만약에 확정이 되어버리면 예. 이 뭐 접대하고 청탁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이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하나의 행위 기준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돈을 받아 먹는 거는 받아 먹고 접대받는 거는 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단위 접대를 하겠죠, 이제. 아니 술 먹다가 그냥 중간에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금액 대충 계산해 봐가지고. 예, 그렇죠. 자기 뭐 양주 몇 잔 마셨으니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가면 괜찮은 거다.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이제 생겨나겠죠. 예, 이게 좀 우픈 판결이라 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예. 아이고 참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판단을 좀 맡기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기소를 그러니까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뭐 이제 이 라임 사건하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전현직 검사,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예요. 네. 수사 사건인데 이게 재밌는 구석이 검사 관련 사건들은 이제 다른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되고요. 수사를 하고 또 이제 기소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거 라임 사건도 그렇듯이 이게 만일에 이렇게 언론에 폭로가 안 되고 여론에서 이렇게 강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기소될 수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검사 사건을 검사들이 기소한다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정성의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의 법칙이 작동한 그럼요.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사법 조직을 짤 때는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미리미리 배제하게 하거든요. 조직을 짤 때.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공수처의 역할이랄까, 공수처에서 애초에 기대했던 모습이 뭐였나 하는 생각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검사들이 이제. 예. 근데 지금 김웅 의원 그 처리권은 공수처에서 오히려 검찰이 넘겨버렸던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제 공수처가 검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하는 일정 범죄만을 수사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공범으로 지목이 그러니까 공수처는 공범으로 왔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문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 관할 사건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검찰로 이첩을 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는 뭐 검사복은 이미 벗었고 그렇죠. 선거 과정이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겼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수사는 같이 이제 공범이라서 했지만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소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이제 검찰에 보냈는데. 그러면 이런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그 검찰청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 대상 범위에 경찰이 범한 범죄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한 범죄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만을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원래 생각할 때는 뭐 부패 방지도 있지만 검찰 권한을 분권적으로 통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할 범위가 너무 좁아요. 검사에 관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검사 사건에 대해서 계속 검사가 수사하고 또 이번 사건은 지금 1심 판결이란 말이죠. 네.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판결 과정에서 공소 수행도 중요하거든요. 기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소해서 유죄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소송에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유죄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사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판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교수였습니다.